어떻게 한다? 말로 했을 때 하는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도 안 해야 될 것이 있다. 아주 단호하게. 이것은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권위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스트레스 중화력과 면역력의 증가를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럼 공감을 해라, 공감해라 계속 하는데 왜 공감을 해야 되냐? 여러분이 공감을 해라고 돌아가지만 실제로 어때요? 1시간 지나가서 다시 아이의 행동을 볼 때 어떤가요? 혹은 많이 가면 하루, 정말 더 오래 가신 분은 일주일 가고 난 뒤에 다시 어때요? 공감이 다시 원위치가 돼버려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때 박사님 1달까지 가더라고요. 자, 뇌를 보여주면 보세요. 공감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내 자녀의 뇌가 쪼그라든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쪼그라드느냐? 자, 그림을 보시면은 여러분이 스트레스는 많은 병의 근원이라는 거 모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스트레스가 왜 만병의 근원이냐 그러면 뇌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살아남은 뇌세포도 모양이 변화되고 가지와 수와 길이가 어떻게 되나요? 줄어들어서 실제로 지금 왼쪽, 여러분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게 노말이에요. 정상적인 뇌세포인데 오른쪽처럼 저렇게 변형이 되어서 죽어버린다는 거죠. 뭐 하면은? 스트레스가 쌓여져 있는 상태. 그럼 이 스트레스를 쌓이는 것을 해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 해제의 가장 특효약이 뭐라고요? 공감이다. 그래서 공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않는 상태로 그대로 놔두면 우리가 죽는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나 어떻게 죽느냐, 좀 더 구체적인 우리의 심리적인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장 밑바닥에 수치심, 외로움, 슬픔, 화, 분노, 답답함, 짜증, 징징거림, 정서적 어려움이 있다겠는데 이 스트레스 상태는 계속 스트레스 상태예요. 뭐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우리가 조율이 실패돼 버려요. 내가 좋은 말로 해야 될 걸 말을 꼬아버리는 거예요. 그거 몰랐어? 그거 모르거나 결혼했어? 이 엄마 몇 번 말했어? 귀가 열려있어? 닫혀있어? 이건 뭔가요? 벌써 핀도가 상했다는 말은 스트레스가 쌓였단 말이에요. 핀도 상했다면 스트레스가 쌓였다. 그럼 어때요? 아이들, 부모는 그래도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데 아이들은 이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스트레스 쌓이면은 뭔가 이걸 풀어야 되는데 푸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많은 문제 행동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트레스를 해제하는 약이 특약이 아까 제가 공감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다리가 이렇게 골절이 되거나 화장실 가다가 넘어져서 뭐가 뼈가 부러졌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뼈가 부러지면은 골절되면은 기부스를 하고 뼈가 붙을 때까지 굉장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다음 어떤 게 아요? 운동을 하고 굉장히 돌봐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이, 내 자녀들이 감정을 표현해야 되고 내가 그러면 엄마 내가 화난다고 제발 그만해 이렇게 표현하면 괜찮은데 어디서 이런 아가리를 벌리고 입 닥쳐 이렇게 하면 뭐예요? 자기의 감정을 뭐 한다? 차단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된다? 스트레스가 쌓이게 된다. 여기 당진시에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살았던 여러 동네들에서 감정이 충격되는 감정이 차단된다. 그럼 감정이 차단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묻어두잖아요. 무반응을 해요.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냥 흘려들어 이야기를 정확하게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삐지는 거예요. 잘 삐지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에서 공감을 해주게 되면은 중립적인 상태가 되면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감이다. 자, 그러면은 여기 아까 우리가 했던 뇌 상황에서 조금 더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는 쪼그라든다 했으면 어떻게 쪼그라드냐면은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은 여러분 심장에 한번 손을 얹어 보세요. 여러분의 심장. 자, 지금 여러분의 심장의 박동이 어떻게 느껴지나요? 굉장히 일정하고 규칙적으로 느껴지나요? 한 분만 지금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입니다. 아까 초반에 여러분이 얘기했던 거와 굉장히 다른 지금 상태네요. 자, 일정하게 있은 건 내가 스트레스가 없는 굉장히 안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굉장히 빠르거나 불규칙하다는 것은 스트레스가 있다는 가장 우리 심장으로 우리의 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 상태가 뇌로 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그널이 뇌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뇌로 가는 시그널이 지금 말한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어떤가요? 굉장히 불규칙적이죠. 어떨 때? 스트레스 상황일 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심장이 굉장히 이렇게 폭이 크게 호흡을 하면서 뛰면서 뇌에서도 동시에 이것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단지 우리가 이것은 보이지 않잖아요. 단지 여러분이 그래서 너무 화가 날 때는 여러분 심장을 빨리 손을 잡아보세요. 심장을 올려 손을 올려요. 자, 지금 오른손을 빨리 심장에 갖다 대보세요. 아야를 때려 부수고 싶을 때 어때요? 화가 날 때 내 심장을 느껴봐요. 그러면 심장이 굉장히 내가 빠르게 뛰는 거예요. 아, 내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쌓여있는 상태구나. 그러면서 이미지를 떠올려요. 내가 쪼그라들고 있구나. 내가 이것을 아이한테 했을 때 동시에 아이도 쪼그라들겠구나. 그럴 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심장을 안전하게 하자. 그래서 맞아. 네가 화가 날만하다. 누구한테 해주는 거예요? 내 스스로에게. 네가 화가 날만하다. 내 스스로에게 감정을 공감해줘요. 감정의 공감이라는 건 상대방만 해주는 게 아니라 저는 상담할 때 계속 그래요. 나는 어쩌라고. 아예 나는 어쩌라고. 나도 내 스스로에게 감정을 인정해주라는 거. 화가 났겠다. 네가 정말 미쳐버릴만 하겠다. 이렇게 내 심장을 만지면서 다독다독 토닥토닥 해주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한테도 어떻게 해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가 화가 날만 하다. 그러면 이러한 공감을 하게 될 때 빡 돌만한 아이가 정말 빡 돌아버리려고 하는데 판단력이 서게 돼요. 공감을 하게 되면. 왜 판단력이 설까 굉장히 우리가 궁금한데 감정의 에너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갑니다. 감정이 뭐냐 그러면 이모션 그래 영어로. 이모션이란 말은 이 에너지하고 모션의 합성어예요. 즉 모션이라는 건 모타가 뭔가요? 돌게 하는 거. 이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 이모션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에너지를 돌리게 하는 힘이에요. 여러분 가장 비근한 예로 아이하고 한번 집에서 폭발하고 나면 어떤가요? 에너지가 확 소모돼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기진맥진해 있어서 굉장히 힘들죠. 그만큼 에너지가 소모돼요. 근데 이거 힘들다라는 거지 어느 정도 에너지가 소모되는지 모르시죠? 자, 보겠습니다. 감정이라는 건 초당 우리 세컨드 초당 6,356억 비트의 정보를 처리하는 거예요. 자, 생각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 계속 생각하고 있죠. 제 강의에 생각하고 있을 때 생각은 초당 60비트의 정보를 처리해요. 자, 생각이 비트가 많나요? 감정이 비트가 많나요? 감정이 비트가 많은데 지금 몇 배 정도 되나요? 자, 우리 수학 빨리 하신 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예, 천문학적인 숫자 측정 불가. 대략 한 63억 한 배 정도로. 그 정도 계산 불가할 수 있는 정도로 감정의 비트가 뭐가 된다? 비트가 많이 소모된다. 그게 감정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비트가 많이 소모되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소모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내가 상담하고는 내담자들이 그래요. 왜 아빠하고 엄마하고 말을 안 해? 힘들어요. 맞아, 힘들지. 힘들면은 너는 말을 안 하는 게 너한테 어떻게 도움이 돼? 그러면은 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이 그래요. 제가 말하면요 엄마 아빠 변하지 않을 거거든요. 알거든요. 너가 엄마 아빠가 변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알아? 수없이 얘기했는데 똑같거든요.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하거든요. 제 얘기 들어준 적이 없어요. 제 얘기하면 가로채고요 입 닥쳐라 그러고. 말이 테이프 안 발랐지 실제로는 테이프 발라버린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아. 아이들은 이러한 신념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말을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말을 안 하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살아? 그냥 아주 일상적인 거 돈 필요하니까요. 돈만 좀 받아가려고요. 그렇게 아이들이 소통을 안 해요. 더 중요한 이유는 내가 한번 소통하려고 하다 보면 싸우게 되면 감정적 소모가 너무 많거든요. 제가 감정 소모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말 안 하는 것이 어떻다? 그냥 지금 제일 편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입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해야지 뭔가가 해결이 되는데 말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들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소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 아까 우리 말한 폭력의 제로 단계에서 폭력의 단계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아이들이 이 감정을 소모하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6356억 비트를 초당 소모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냥 생각으로 알았어요. 아주 메마른 건조한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 제가 만나는 많은 가정이 거의 95%는 사실은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당진 씨는 예입니다. 자, 이러한 이제 감정들이 여러 가지 에너지 증진이 위에 나온 것처럼 분노, 공포, 혐오, 행복, 슬픔, 놀람, 중립, 불안감, 사랑, 우울감, 경멸, 자부심, 수치심, 부러움, 이러한 여러 개가 있을 때 파란 색깔로 된 여러 가지 이제 색깔들의 그런 부분이 있죠. 자, 이것은 그 다음 것들의 에너지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아이들이 뭔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병원에 입원하거나 학교에서 폭력이 일어나거나 아마 아이들이 뭔가의 문제 행동이 구체적으로 눈에 보였을 때 부모들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이미 폭력이 나타난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개입하기가.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제로 단계에서 우리는 소통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우리는 제로 단계에서 소통해야 되느냐? 왜냐하면은 아까 우리 제로 단계에서 첫 번째 위에 그 중간쯤 가슴 쪽에 있는 감정이 뭔가요? 짜증 나는 거, 징징거리 기억나시나요? 징징거림과 짜증이 뭐냐 그러면 단순한 우리는 짜증내면 아유 저 짬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짜증, 징징거림 이것이 몸과 마음을 망가지는 가장 최악의 부정적 감정이랍니다. 화를 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짜증을 내는 것이 몸을 망가뜨리는 가장 부정적 감정이라는 거죠. 제가 이 말할 때 부모들은 굉장히 놀라고 충격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무도 놀라지 않아요. 이미 알고 있다는 표정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쉽게 넘겨줄 수 있는 그 짜증이라는 것들이 아이들이 가장 망가지는 근원이라는 거죠. 그럼 왜 짜증이 이렇게 최악의 부정적 감정이 되느냐, 스트레스에. 지금 그림에서 보여진 것처럼 아래에 있는 그림들은 어떤가요? 그냥 아까 말한 심장이 규칙적으로 떠는 안정된 상태, 스트레스가 별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 위에 있는 상태는 어떤가요? 스트레스가 굉장히 있는 상태에서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될 때 이제 이렇게 짜증을 계속 부리는 단계는 뭐냐 그러면 운전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전하신 분들이 저는 이제 마치 운전을 잘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장롱 25년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운전할 때 이제 알죠. 엑셀레이트를 밟고 그 다음에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아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예, 뭐라고 입이 막 뭐라고 하는데 오진 않아요. 자, 엑셀레이터하고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으면은 어떻게 되나요? 차가 망가지는 거죠. 즉 우리의 몸도 동일한 거예요. 뭔가 화를 막 짜증을 냈다가 또 뭔가요? 또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한다? 몸이 망가지는 그런 부분이다. 자, 그래서 짜증이라는 건데 이제 짜증을 구체적으로 우리 그 몸 안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코르티졸이라 그럽니다. 코르티졸. 자, 그런데 이 스트레스 상태에서 3분이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어요. 스트레스 상량하면 여러분 3분 정도는 보통 있잖아요. 3분 정도 화를 내신 분이 있어요. 징징 3분 정도. 애가 징징, 쉽게 말하면 내 자녀가 3분 동안 징징 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르티졸이 몸 안에 몇 시간 머문다? 2시간을 머물어요. 아이가 몇 분 짠다? 자, 지금부터 아이들이 짤 때 딱 시간을 재보세요. 여러분도 짜증날 때 딱 스트레스를 요즘 얼마나 핸드폰 기능 좋아요. 스톱워치 딱 내놓고 3분만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감정이 보통 몇 시간 가요? 2시간 동안 막 짜증나서 막 화가 나서 막 청소기를 들고 막 뭔가요 이게 막 패대기를 치고 막 설거지를 이러고 이러잖아요. 2시간 동안 이게 머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오래 머물어요. 그러면 2시간 동안 머문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2시간 동안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뇌의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말이죠. 이게 굉장히 오래 머무는 거죠. 몇 분이? 3분이 2시간. 이것도 수없는 많은 배수죠. 자, 그러면 이제 짜증을 어떤 애는 3분만 내는 아주 빨리 끝내는 친구들이 있지만 어떤 아이들은 몇 분을 짜증을 내요? 15분을 짜증을 낸다. 자, 15분이면 여러분 뭔가요? 설거지가 끝날 시간이에요. 빨리 했다. 그러면 설거지 끝날 동안에 아이가
보통 짜증을 15분 내면은 이 코르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몇 시간 머문다? 5배니까 10시간을 머물어요. 쉽게 말하면 저녁에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자요. 15분 짜증나면 저녁에 막 화가 우물어쳐서 막 짜증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떻게 된다? 이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몸에 오랫동안 머문다. 뭐 할 때? 짜증을 낼 때. 저도 이거를 제가 준비를 이제 부모 교육을 계속 이제 하면서 왜 제가 부모 교육을 이렇게 먼 거리에서도 오냐. 물론 이제 우리 그 제자가 있어서 오기도 하지만은 제가 이제 비전이 가정을 살리고 개인을 살리자. 그래서 아무리 제가 상담을 하고 선생님도 슈퍼비전을 해도 공통적인 문제가 뭔가요? 다 이게 대화 때문에 생긴 거예요. 상담을, 가족 상담을 해도 뭐예요? 대화 때문에. 다 저희가 막 천안, 서산, 좀 전국지에서 상담을 받으러 오세요. 가족 상담.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뭐예요? 이 말, 대화가 통해서 죽겠네, 살겠네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대화를 어떻게 하면 이 가족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걸 고민하면서 제가 이런 이제 그 혁명이라 그래요. 운동, 대화 혁명. 그래서 결국 말을 바꾸면 가정이 바뀌어진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 당진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부부가 싸움할 때 3분 싸웠다. 자, 부부 싸움할 때 3분에 끝난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어쩐다? 2시간은 머문다는 거예요. 자, 15분 동안 부부 싸움 한다. 자, 15분 만에 끝나면 정말 이거 잘 싸우시는 부부예요. 되게 오래 가죠. 그럴 때 우리 안에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이 10시간을 머물고, 중요한 거는 싸우는 부부만 있는 게 아니라 싸움하고 있는 부부는 그나마 서로를 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자녀들은 어떨까요?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더 불안하고 더 위협적으로 느껴져요. 그리고 아까 말한 우리 폭력의 제로 단계에서 내가 뭘 잘못해서 부모들이 계속 싸우는가 보다. 특히 이제 아이 문제로 싸울 때 전혀 어떤 경우는 아이 문제하고 상관이 없는데도 내 때문에 부모가 싸우는가 보다. 내가 문제인가 보다. 내가 뭔가 좀 없어져야 되는가 보다. 우리 집에는 내가 암덩어리다. 부모가 혹시나 너 때문에 우리 집이 맨날 이래. 너만 없으면 우리 집은 문제가 없어. 이런 얘기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럴 때 미추신경계가 시들어지거나 쪼그라들거나 말라버린다. 아까 우리 첫 번째로 보여줬던 화면과 동일합니다. 제가 쉬지 않고 계속 강의를 할 텐데 괜찮으신가요? 네. 자, 그럼 지금은 공감을 안 할 때 찌그러들어서 결국은 3분이 2시간, 15분 할 때 10시간에 우리 몸 안에 머무르기 때문에 우리는 공감을 해야 된다고 제가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거꾸로 공감을 하면은 뭐가 좋아 그러면? 당연히 스트레스가 해제되겠죠. 근데 이제 이것은 굉장히 수동적인 방법이잖아. 해제되는 것은. 그럼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로 우리가 왜 공감을 해야 되느냐. 아이들이 씩씩거리고 짜증내고 이럴 때 왜 공감을 해야 되느냐. 아까 우리가 심장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슴에 있는 심장에 손을 올려보세요. 자, 지금 심장은 어떤가요? 스트레스를 받으셨나요? 제가 스트레스 이야기를 해서 불안하니까 조금 빨리 뛰셨을 것 같아요. 어떠냐 이제 우리 새끼 큰일 났다.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 심장이 조금 빨리 뛰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때 이 심장을 빠르게 안정적인 박동으로 우리가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전환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긍정적 감정. 아까 우리가 부정적 감정은 뭐였나? 가장 최악의 감정이 짜증이라고 했어요. 화도 아니라 짜증이 부정적 감정이에요. 자, 그런데 긍정적 감정은 뭐냐? 감사예요. 그 연구 결과예요. 감사. 감사는 뭐냐면 똑같아요. 3분 동안 내가 감사를 하면은 DHEA라는 호르몬이 2시간이 분비된답니다. 그리고 15분 동안 내가 감사를 하면 어떻게 해요? 10시간 DHEA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대요. 그러면 이 호르몬이 들어오면 뭐가 달라져? 내가 그냥 감사하면은 내 몸 안에 그 에너지가 들어와서 활력이 생긴다. 이런 말이죠. 긍정적인 에너지와 감정이 변화시킨다. 자, 여러분 스스로 지금 내 심장에 올렸던 내 안에서 괜찮아. 지금부터 새로 하자. 그리고 오늘 내가 이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당진시에서 부모 교육에 오게 한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나에게. 네, 소리를 내셔도 하고 되고 속으로 하셔도 돼요. 자, 심장이 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조금 안정이 되셨나요?
자, 그렇게 내 심장을 전환하는 겁니다. 그렇고 행복할 때, 기쁠 때, 사랑에 빠졌을 때, 열광할 때, 우리 여러분 무엇에 열광하나요? 물론 뭐세요? 드라마에 열광하시나요? 아니면은 요즘 우리를 기쁘게 하는 BTS 그게 열광하시나요? 예. 어때? 저는 요즘 미스터 선샤인에 열광합니다. 제가 이제 바빠서 드라마를 못 봤는데 몰아보기를 하면서 하는데 참 그 보면서 가슴이 막 이렇게 뜨거워지고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 여인이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을까? 저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병헌과 러브 스토리를 보면서 가슴이 뛰는 거예요. 열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어때요? 심장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죠. 부분들. 가장 빨리 오래도록 머무는 감정이 감사하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에너지가 충전이 된다. 왜 그러면 우리가 앞에 말한 짜증이라는 부정적 감정을 전환, 환기를 해야 되느냐? 짜증나면은 그래, 네 감정 네 거지, 네가 해라 하고 우리가 놔두는데 그게 놔두는 것은 사실 방치입니다. 전환을 해야 돼요. 어른인 나는 내 스스로 내 감정을 전환을 해야 될 책임이 있고 내가 부모인 나는 내 자녀를 감정을 전환을 해줘야 돼. 왜?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그러면 왜 감정을 환기해야 되냐? 그럼 아까 말한 계속해서 누련들이 아까 어떻게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고 비틀어져 버리고 썩어서 중요한 건 뼈가 녹아내리는 거예요. 뼈 녹아내리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알잖아요. 애들이 이래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 상담 와서 땅이 꺼지는 한숨을 쉬어요. 오늘은 뭔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한숨을 이렇게 한 바가지로 내놓았을까 우리 장군님이. 그러면은 참 힘듭니다 살기가. 그래 힘들게 참 맞아 힘들지. 오늘은 무슨 일이 그래서 힘들어? 제가 학교 다니는데요 등골이 빠지고요 뼈가 녹아내려요.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이런 얘기를 보통 어디서 누가 하는 얘기예요? 보통 일하는 아빠들이나 노가다 하는 사람들이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제가 정말 얼마나 제가 그 얘기 듣고 막 웃었는지 몰라. 근데 웃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 뼈가 녹아내리지. 그 정도로 네가 힘들다는 거지. 다시 마음을 공감해주네요. 그럼 어떻게 학교 다니는 게 그렇게 등골이 쑤시고 뼈가 노를마치 아프니. 제가 6교시 앉아있는데요. 못 알아듣는 말만 하거든요. 선생님, 제가 못 알아듣는 거 6시간 앉아갖고 들어봐요. 선생님 안 힘들겠어요? 나는 몸에서 발광이 나서 나도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 나도 알아. 정말 그거 하루인데요. 하루 해봤죠? 저 지금 2학년이면 며칠 했겠어요? 그렇게 아이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부모들은 네가 도대체 한 게 뭐 있냐? 10점 20점 받았고 무슨 등골이 뼈서 내려앉아? 이러면은 이제 더 이상 어된다?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감정이 부정적 감정이 있을 때 환기시켜준다. 뭘로 환기한다? 공감으로. 어떻게 공감해야 될까요? 네가 뼈가 녹아내리고 등골이 빠질 만큼 힘들어도 학교를 다닌다고 오늘 수고했다. 무조건 뭐하면 어떻게 수고했다. 잘 모르시면요. 수고했다 하시면 돼요. 자, 오늘 내 심장한테 한번 해보세요. 오늘 심장 뛴다고 수고했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심장이 뛰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앉아있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심장이 24시간 내가 잠을 자고 있을 때도 뛰어주는 나의 심장에게 감사합니다. 심장 수고했다. 이렇게 이제 내가 전환시켜주는 거예요. 아이들 오늘 씩씩거리고 돌아가면 오늘같이 이렇게 내가 좋은 날 강의 들어서 참 좋은 날 이제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리모델링 하리라 하고 돌아갈 때마다 어때요? 이제 새로운 우리의 이제 우리의 이제 이것들이 나타나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하나. 그럴 때 어떻게 한다? 공감을 해야 되나 부정적 감정. 엄마가 잘 모르지만은 네가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을 거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네가 그러겠니? 어느 놈이 우리 아이를 이렇게 힘들겠어? 이렇게 해서 감정을 환기시켜주는 거예요. 왜?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것은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죽어갈 때 메말라가고 그럴 때 우리는 굉장히 영원히 죽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들을 때 우리가 나 애 다 케어버렸는데 어쩌란 말이고 지금 빨리 당진시에서 이거 상담 이 강의를 빨리 불러주지 왜 이렇게 내가 이게 다 키웠는데 이제 지금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서 고민이 되신 분들, 과거에는 우리가 사춘기 되면 뇌가 완성된다고 과거의 연구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최근의 연구가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뇌가 평생 가소성이 있어. 가소성이란 말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물렁물렁해서 아이들이 뇌가 가소성이 있어서 아이들 어떤 거야 뇌가 물렁물렁 하잖아요. 근데 커갈수록 단단해지죠. 그런 것처럼 이 뇌의 가소성의 원리에 의해서 평생 뇌가 어떠더라 변화하더라. 이게 이제 최근의 연구예요. 그러니까 늦기는 하지만은 이미 키웠던 아이들도 어떻게 된다? 다시 뇌를 리모델링 할 수 있다. 이럴 땐 박수가 나오던데 우리 지금 이 리모델링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뇌가 전두엽이라는 게 뇌의 CEO예요. 오케스트라는 거죠. 자, 지금 내가 아침에 오늘 강의를 들고 있어 7시에 일어나서 다른 날보다 일찍 청소하고 뭐하고 계획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아침 드라마 스톱. 자, 갔다 와서 뭐 하기 이런 것들을 다 계획하고 중단하고 전환하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하는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전두엽. 전두엽인데 이런 전두엽들이 예측을 해요. 충동도 조절해요. 그러니까 가장 고등적인 뇌의 기관이죠. 근데 이 기관에서 잠깐만요. 얘가 왜 이럴까요? 너무 스트레스 받았나? 좀 확인 좀 해주십시오. 아, 됐습니다. 한 사람을 그런 이 뇌라는 것은 여러 가지 환경이 있을 때 환경이 가장 큰 가까운 환경이 누군가요? 부모예요. 부모와 학교. 그런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하고 결국은 어떻게 하나 가소성을 유지한다. 제가 말한 것처럼 가소성의 원칙이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두 가지 방법으로 뇌는 변화한다. 수정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두 번째는 생화학적으로 변화하는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방식이 뭐한다? 아까 말한 공감이다. 그래서 그 존스 홉킨스 대학의 사라 존슨 박사가 어떻게 한다? 뇌는 평생에 걸쳐 변화한다. 근데 그 평생에 걸쳐 변화하는데 가장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극적인 시기가 청소년기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아이들이 굉장히 감정적인 요동이 많고 힘들잖아요. 그러나 그때가 어떻게 한다? 내가 그동안 혹시나 몰라서 미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내 자녀가 청소년기에 있다 그러면 어때요? 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다. 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자, 우리 고맙습니다. 사라 존슨 박사. 그런 부분. 왜냐하면 우리에게 희망을 줬잖아요. 내가 다 이게 된 것이 아니에요. 계속 평생 변화된다. 그래서 제가 40대, 50대 중년분들이 이제 퇴직 전후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해서 상담 받으러 오시죠. 그런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할 때 제가 그래요. 길동님, 홍길동님, 유엔이 발표하기로 64세까지 청년이랍니다. 64세, 125세가 평균 연령이에요. 자, 우리 길동님이 살아온 삶이 4분의 1, 40세면은 앞으로 4분의 3이 남았습니다. 자, 4분의 3의 인생을 어떻게 살 건지 저하고 같이 한번 방법을 찾아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뇌도 평생에 변화한 것처럼 그것을 준비하는 우리도 어떻게 한다? 변화해야 된다. 근데 그 변화의 중심에 있는 것이 마음을 알아차리는 공감이다. 자, 아까 말한 것처럼 극도 스트레스가 있을 때 공감을 해주는데, 자, 공감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한 번만 해줘야 될까요? 반복을 해야 돼요. 반복을 해야 되는데, 공감하기 이제 단계에서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극도의 감정이 폭발할 때가 있어요. 감정이 이렇게 서서히 엑셀레이트처럼 밟아서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화가 나면 극도로 이것이 확 올라서 어떻게 해요? 그냥 폭발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극도 감정을 폭발하는 부분에서는 당신은 화가 많이 났구나. 이렇게 하면 어때요? 염장 지르는 거예요.
그때는 감정이 너무 폭발했을 때는 지금 이미 그 단계에서 너무 많이 참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호흡을 해야 돼요. 극도의 호흡, 그럴 때 호흡을. 자, 지금 제가 호흡까지는 가르쳐 줄 수 없어요. 그건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다 호흡하는 방법 많이 나와서 호흡을 한다. 호흡 잘 모르면은 가장 쉬운 방법 제가 알려줍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어린아이들 오줌 이렇게 소변 뭐라 그럽니까? 대소변 뭐라 그러나요? 그걸 가린다 그러나요? 대소변 가릴 때 오줌 넣을 때 어떻게 오줌을 냅니까? 오줌이 떨어질 때까지 어떻게 해요? 3분 동안 그게 호흡법이 가장 좋은 호흡법. 지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3분 동안 시작. 안 하시면 좀 나와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네, 이거는 정말로 제가 그 조절이 안 된 친구들하고 사회성 훈련할 때 하는 방법이에요. 성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감정 호흡을 들어갔다 내쉬었다 이런 호흡들을 하게 될 때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고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우리가 이 쉬하는 것은 어떤가요? 다 엄마들이 애들을 키워본 사람들은 엄마 아빠들 알아요. 아이들도 자기 오줌 넣을 때 어떻게 해요? 대부분 쉬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마지막 오줌이 떨어지는 순간까지 쉬를 하게 되면 안에 있는 감정에 이 아까 말한 부정적 감정들이 싹 빠져나오는 거예요. 오줌 나오듯이. 그래서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1분만 했습니다. 3분 동안 그렇게 하게 되면은 굉장히 감정이 폭발해서 부정적 감정이 환기되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빼내고 단 다음에 어떻게 한다? 공감을 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지만 너가 굉장히 화가 난 일이 있어 보이네요. 있어 보이는데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니? 하고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감정을 좋아 받아주는데 나도 사람인데 언제까지 나는 맨날 받아만 주게 부모들이 이래요. 나도 사람이고 나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얘를 언제까지 받아줘야 되냐 이래요. 자, 근데 저는 7번을 70번까지 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감정을 한 번 공감해줬다고 아이들의 감정이 금방 원위치 되지 않아요. 뭔지 잘 모르지만 우리 아들이 굉장히 화가 났구나. 화가 났어. 그러면 너희가 어때요? 그래 화났다고. 담탱이 때문에 아주 속상해. 애들이 이래요. 그러면 왜 짜증이야? 엄마가 네 말 받아주려고 우리 말에 공감하고 있는데. 이러면 어때요? 다시 빡 돌고 수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한 번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2번 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맞아. 얘가 뭐라고 하면은 너 왜 그렇게 뭐 말하는데 왜 이렇게 징징 짜? 존말로 하지. 존말로 해라고. 엄마 안 보여? 따라해봐.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 싸우자고 작정하는 거예요. 말은 공감하는데 마음은 상대로 삔또상해서 한번 싸워볼래? 이렇게 얼음장을 내는 것 같다.